그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적절하게 샴푸를 하는 것, 그리고 이 샴푸를 제대로 헹궈내는 거예요. 앞서 말한 대로 이 케미컬, 외부 화학 물질은 우리 두피에 남아 있게 되면은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좋은 샴푸를 쓰는 것 못지않게 반드시 필요한 게 적절하게 이거를 헹궈내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적절한 샴푸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반드시 미온수로 머리를 감으시고요. 샴푸 시간, 그러니까 샴푸로 머리를 감는 시간은 한 3에서 5분 정도로 두피 구석구석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헹구는 것도 적어도 3분 이상은 해 주시는 게 좋아요. 횟수로 친다면은 전체를 이렇게 헹구는 게 한 3에서 5회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일반적으로 적어도 한 3분 이상 정도는 충분히 헹궈 줘야 남아있는 잔여물 없이 두피를 좀 청결하게 씻어낼 수 있다. 그래야 두피에서 이 반복되는 이 케미컬에 의한 손상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고요. 그래야 우리 두피가 좀 노화를 억제할 수 있고 오히려 좀 젊어질 수가 있는 거죠. 계절이 바뀌면서 건조하고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두피를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저는 정말 이 여름철에는 피지 분비량이 많은데 겨울철이 되면은 엄청 건조하고,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, 제가 원래 피부 자체도 복합성 피부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뭐 건조함 혹은 이런 피지, 이 두 가지 모두로 저는 정말 고생을 하면서 '어떻게 해야 되나.' 이렇게 했었는데, 샴푸가 굉장히 중요해요, 이럴 때는요. 특히 이 샴푸에서 제가 좀 어느 순간부터 없는 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설페이트거든요. 그래서 전 설페이트 프리 이제 샴푸를 주로 쓰는데,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강한 세정력과 거품을 생성하는 계면 활성제예요. 그래서 어떤 샴푸를 쓰시면요, 거품이 정말 잘 나고 깨끗하게 뽀독뽀독 시킨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게 실제 두피에 있는 어떤 피지라든지 어떤 그 지저분한 물질들을 세정해 주는 세정력은 굉장히 높아요. 그런데 저처럼 특히 이런 건조한 날씨에 이런 이제 계면활성제가 있는 샴푸를 사용하게 되면은 원래 제 두피를 이제 보호해 주고 보습을 해 줘야 되는 이 지질층까지 같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후에 굉장히 두피가 건조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꼭 자기가 건조하고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, 그리고 보통 이런 건조하고 각질이 잘 일어나는 두피는요, 그다음에 이 각질 때문에 모공이 막히면서 염증이 생깁니다. 이런 뾰루지가 자꾸 난다라고 하시면은 꼭 이 피지가 많아야 뾰루지가 나는 게 각질 때문에 뾰루지가 날 수도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은 꼭 이 설페이트가 들어있지 않은 샴푸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머리를 찰랑찰랑하게 보여주는 실리콘이라는 성분이 있어요. 이 성분이 윤기가 나고 찰랑찰랑 거리게 해 주는 작용이 있긴 하지만 이게 잘 씻기지 않으면서 두피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이쪽에 염증을 만들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없는 성분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죠. 그리고 이제 머리를 감았어요.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설페이트가 들어있지 않은 샴푸로 잘 씻고 충분히 이제 이런 것들을 샴푸를 한 3 분에 걸쳐서 헹구신 다음에,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다들 그 차가운 바람으로 이제 머리를 이제 말리시잖아요. 그때 중요한 게 말리시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 주시는 게 좋아요. 저도 사실 그 머리에 보습제를 바르기 시작한 거는 어느 정도 좀 이런 인지가 된 다음이긴 했어요. 어렸을 때는 생각도 못 했죠. 먼저는 이 피부에 뭔가 이런 보습제를 바르는 것부터 했고, 바르니까 좋네. 그런데 두피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정말 너무 건조하고 계절만 되면은 너무나 이런 뾰루지 같은 것들이 심하니까 저도 그래서 이런 걸 찾아보다가 바르기 시작했는데, 전 개인적으로 바르고 전후가 너무 달라서 지금은 혹시라도 두피가 좀 건조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뭔가 이 머리를 감으신 다음에 보습제를 바르도록 추천을 드려요. 그걸 바르신 다음에 이제 두피에 이제 보습제를 좀 이렇게 어 발라 주시면서 건조를 시켜 주시면은 훨씬 이 이후에 있는 어떤 두피의 그런 건조한 느낌이 덜하고요. 실제 각질 같은 것들이 적게 생기고, 이 보습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어떤 두피를 손상으로부터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보습을 해 주시기를 추천드려요. 그리고 또 머리를 감으실 때도 특히 겨울에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물로 이제 씻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특히 이것도 어떤 이 두피에서 이 어떤 그 보습력을 낮추는 요소가 되니까 가능하다면은 머리를 감을 때는 꼭 미온수로 감아 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또 머리를 다 감으신 다음에 나온 다음에 바깥의 어떤 그 실내 습도도 사실 중요합니다. 결국 이 우리의 두피도 피부랑 똑같아요. 우리의 피부,
점막 모두 이 겨울철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습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. 습도가 제대로 맞춰져 있으면은 우리의 점막이나 피부들이 그 어떤 그 보습 상태를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해요. 그래서 특히 건조하신 분들은 실내 습도도 적정 수준으로 맞춰 두시고 가습기나 뭐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은 두피 상태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건조하고 손상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좀 지루성이신 분들, 흔히 말하는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이에요. 저는 이 두 개가 다 있어요. 이 건조한 계절이 되면은 너무나 건조해지고 이것 때문에 각질이 생기지만 또 머리가 하루만 안 감아도 정말 떡질 정도로 이 피지 분비량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 피지 분비량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이것 때문에 그 좀 끈적끈적한 비듬이 생기기도 쉽고요. 이로 인해서 간지럽고 이것 때문에 모낭이 막히면서 그쪽에 실제 말라시지아균이라는 균이 증식을 해 가지고요. 지루성 두피염을 만들어요. 그런데 이런 지루성 두피염이 생기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균에 감염이 된 거기 때문에 적절한 항진균제 샴푸를 사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두피에 어떤 염증이 심하다 전문가를 만나보시거나 혹은 항진균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런 샴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. 균 감염이 있을 때는요, 이 균에 대한 어떤 항생제, 어떤 항균 물질을 일정 기간 써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중단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항진균 샴푸를 써주시는 거는 오히려 또 두피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급성기와 유지기를 분리를 하셔가지고 급성기는 주에 한 2, 3회 정도, 이거를 한 2주에서 4주 정도 해주시고요. 그 다음 유지기는 주에서 1회를 한 2, 3개월 정도 유지해 주신 다음에 이런 지루성 두피염이 호전됐다, 균이 좀 죽은 것 같다, 그러면은 중단을 하시는 겁니다. 꼭 이렇게 나의 어떤 상태에 맞게 이런 특정 항진균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를 써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감으신 다음에 이제 머리를 말리잖아요.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. 이런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요, 오히려 머리를 완전히 말려주셔야 돼요. 왜냐면은 이 습한 환경이 되게 되면은 그 안에서는 균 증식이 정말 수십 배, 수백 배 더 많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를 끝까지 말려 주셔야 되는데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사실 귀찮거든요. 이 머리를 완전히 말리는 게 귀찮아서 대부분 드라이어기로 말리긴 하지만 특히 뭐 이게 뭐 찬바람이나 뭐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리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말리지 않은 상태로 그냥 뭐 일상생활을 해 버립니다.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균 증식이 엄청나게 활발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수건과 이 드라이기를 충분히 이용해서 가능하면은 이 두피 주위는 완전히 건조를 시켜 주시는 게 균 증식을 막을 수가 있어요.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런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요, 전체적인 우리 몸의 염증 수준을 낮춰 주시는 게 중요해요. 왜냐면 결국에는 이 염증 작용 때문에 어떤 이 우리 두피가 계속해서 손상을 받고요. 콜라겐들이 어떤 탄력을 잃고 노화되고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여서 전체적인 염증을 낮춰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체중을 특히 이 배를 좀 빼주시거나 그리고 먹는 것에서 포화지방이나 가당음료, 어, 그러니까 음료수 같은 거를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이 혈당이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들,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의 어떤 피부에서 당에 의해서 어떤 그 염증을 만드는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초가공 식품이나 음료들은 조금 줄여 주시고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것들 좀 먹어 주시고 너무나 격렬한 운동보다는 한 중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다고 해요. 그래서 기분 좋게 밥 먹고 야외 산책을 한 2-30분 하시거나 정말 친구랑 이야기는 할 수 있되 약간 좀 숨이 차네 정도로 하루에 한 번 정도 혹은 일 주일에 한 150분 정도 이렇게 바깥을 기분 좋게 뛰어 주시는 것, 이 정도를 해 주시면은요, 우리 몸에서 어떤 그 염증 수준이 유의미하게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.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두피 상태를 개선해 주고 염증을 낮춤으로써 두피의 노화도 억제시켜 주고 어느 정도는 오히려 노화가 많이 진 분들은 좀 되돌려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. 그래서 꼭 해 보시기를 바랄게요. 지성 두피의 경우에도 이제 비슷합니다. 이분들도 지루성 두피염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두피의 피지 분비 정도를 잘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은 전신 컨디션이에요. 이게 특별하게 이 염증이 생길 정도로 나쁘진 않지만 여기에서 더 나빠지면 지루성 두피염으로 가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먹는 것 그리고
내가 신체 활동하는 것 이것들만 조절을 해 줘도 오히려 두피의 상태가 좀 개선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샴푸의 성분을 고르실 때 이런 피지 분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를 사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따가 샴푸 이야기할 때 해 드릴게요. 약간 이제 지성 두피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 해 보셨을 거예요. 잠을 좀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은 더 머리가 좀 떡이지는 것 같고 막 모낭염 같은 게 생기고 피지 분비가 조금 더 과활성화되는 걸 좀 느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나오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요. 우리의 어떤 이 피지 분비를 좀 과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피지 분비가 오히려 더 과활성화가 되면은 이런 분들은 사실 그 두피를 관리하는 데 훨씬 더 어렵게 되죠. 왜냐면 너무나 많은 피지 분비는 앞서 말한 대로 또 모낭을 막게 되고 이것 때문에 안에서 염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신 분들은 이런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적절한 수면 그리고 뭔가 '내가 스트레스가 받았다.'라고 느낄 때 이것을 내가 항상 풀어주는 그런 자기만의 루틴이 좀 있으셔야 돼요. 왜냐면 스트레스는 항상 쌓이는 거거든요. 그리고 내가 온전히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어떤 날이나 시간이 누가 주어지는 건 아니어서 자기가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풀어주는 자기만의 루틴을 좀 가져가 주시는 게 오히려 이런 두피 어떤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게 항상 너무 나중에 정말 머리가 빠지고 난 다음에 그걸 뭔가를 하려고 하면 늦어요. 그런데 이 20-30 대부터 분명히 두피가 노화가 되면서 이 모발이 얇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두피의 노화는 이 모발의 얇아짐을 초래합니다. 그래서 이런 얇아진 모발을 다시 좀 굵어지게 할 수 있는 혹은 이 얇아지는 걸 최대한 우리가 늦추는 그런 노력을 가능하면 빨리 해 주셔야 결국 이 탈모로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최대한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적절한 샴푸, 그 샴푸를 잘 씻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.